추미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7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1분 찬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어서 1분 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정세균 후보께서 이걸 후보 간에 모두 동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사실은 그런 그 시스템 공천 제도 이것을 확립한 당 대표가 저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왜 검증 시스템이 없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여러 선거를 거치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시도지사이거나 국무총리거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검증 무대를 어느 정도 통과해 왔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겨냥한 듯이 이렇게 가서 약간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당은 당규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급하게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좀 더 대리인을 통해서 좀 논의를 숙성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클린 선대위원장도 제안받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그 지지층의 3분의 1이 윤석열 예비 후보 지지 의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주 JTBC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자 3명 중 1명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을 찍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이낙연 후보의 그 지지층의 이런 취약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보고 원팀을 강조한 저 입장에서 만약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 자리에서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우선은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 지지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분들이 윤석열 씨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저한테 옮겨왔다는 것은 당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이탈 없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중도층이 왔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제 질문을 오역하시는데요. 절대 민주당 후보 안 찍겠다 이런 거니까 후보로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원팀으로서 한 사람을 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니까 지지자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올바른 그 시그널이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 지역주의에 대해서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호남은 단순히 어떤 지역의 출신이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언제나 전략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께서는 최근에 어떤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나오셔서 언론이 지역주의라고 했으니 지역주의라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냥 언론에 의존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이번 논란의 그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지역주의 쓸데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이런 미래를 놓고 치열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준 것이 무척 아쉬운 거죠. 네, 그것이야말로 오독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마찰음이 나고 그 공방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 논쟁의 계속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자꾸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지요. 네.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후보께서는 이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많아진 현상 이런 거 아까 답변해서 그런 문제는 관계부처가 올린 의견이고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깊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관료제에 포획되었던 국무총리제의 폐단을 자백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 기소 분리를 막 공약을 또 하시는 걸 듣고 왜 그러실까? 고난 있을 때 왜 뒷받침을 안 해주셨을까? 법무부 장관이 그토록 애를 쓰고 또 자리까지 물러나면서 국회 입법을 약속하셨는데 입법 발의를 약속하시고도 안 하시고 다시 헛공약을 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과연 진정일까? 봤더니 개혁이라는 단어가 출마 선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려 10회를 언급을 했고요. 저기 계신 이재명 후보는 3번을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역시 정세균 후보님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여러 후보들께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전에도 저는 개혁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당정청 협의의 결과, 그 당정청 협의에 관계부처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 당정청 협의의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법무장관 계실 때도 일주일에도 때로는 몇 번씩 당정청 관계자들이 만났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결과를 제가 존중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후보께도 질문해 주셔야 네. 됩니다. 그다지 진정성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네. 묻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인데요. 사실 180명 국회의원을 주었을 때는 개혁다운 개혁을 하라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검찰청 내부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사부 기소부를 두면 된다 이런 건데요. 그것은 바로 검찰이 원하는 방식이고 검찰이 개혁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검찰 논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을 제대로 이 거대 세력에 맞서서 해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네, 실제는 헌법상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배속돼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적 논란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고려한 것이고요. 우리 추 후보님께서 추진하신 검찰 개혁은 저는 실제 피해자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외에 검사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좀 해야 되겠죠. 네, 1분 찬스 이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헌법상 논란은 전혀 없고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찰의 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야당에서도 일찍이 그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했었거든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론하셨는데 발언권 안 주십니까? 그러면 예. 잠깐 간단하게 드릴까요? 말씀드릴 네. 테니까요. 제가 검증단을 주장하는 것은 네. 어떤 후보를 겨냥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네.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모두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다들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후보께 기본주택을 임기 중에 100만 호 건설하겠다 하셨고요. 또 250만 호 공급 약속도 기본주택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이사주택에서 200만 호 공급까지 포함한 겁니까? 별개입니까? 포함한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6분의 주도권 토론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